주사위를 4번 던질 거고 그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1부터 A4라고 하겠대요. 근데 요 A1이랑 A1 빼기 A2 A2 빼기 A3 A3 빼기 A4가 0이 아니래요. 그때 A1이랑 A4가 같은 걸 구해달라고 했죠. 일단 요걸 만족하는 애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를 만족하는 애들은 요거는 0이 아닌 거를 찾으셔도 되고 0인 거를 빼셔도 되는데 여사건을 가지고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0이 아닌 거를 찾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A1이 뭐가 나왔다고 칩시다. A1, A2, A3, A4 요렇게 나올 텐데 A1은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A2는 A1이랑 다른 게 나오면 되죠. 5가지가 되겠죠. 자, A3 입장에서는 A2하고만 다른 게 나오면 되니까 5가지. A4도 A3하고만 다른 게 나오면 되니까 5가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경우의 수 자체가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너랑 같은 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너가 6가지가 되면 얘가 일단 1가지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얘는 1가지가 돼요. 그랬을 때 너를 편의상 뭐 3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3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는 3이 나오면 안 되죠. 3이 나오면 안 되면서도 자기 자신 얘네끼리는 서로 같으면 안 돼요. A2랑 A3은 3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3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 곱하기 5가지거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서로 같은 경우를 뺄 겁니다. 빼기 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3을 제외한 1, 2, 4, 5, 6 얘도 마찬가지. 근데 공교롭게 둘이 서로 같은 경우를 뺄 겁니다. 2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너분의 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8번 이제 일종의 조편성의 형태인데 자 보세요. 공 5개고 3개의 상자 임의로 넣을 건데 두 상자에게만 공이 들어간다. 주의할 거는 뭐냐면 공이 같다 다르다 얘기가 있나요? 상자가 같다 다르다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죠? 즉 공이 같든 다르든 상자가 같든 다르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 이게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 나는 확률로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너를 다 공도 서로 다 구분하고 상자도 다 구분하는 편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5개인데 상자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름을 ABC라고 붙일 거예요. 공 5개도 A1부터 A5까지 이름을 붙입시다. 이름을 붙여서 해결하는 편이 편안한 거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3의 5승가지인 건 보이죠? 자, 그 중에서도 2개에만 공이 들어간대. 2개에만 들어간다는 거는 2개에 들어갈 녀석들을 골라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3시 2가지가 되겠죠? 2가지를 골랐다면 여기다가 다시 마구잡이로 넣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너에다가 마구잡이로 넣다 보면 A에 다 들어간 거, C에 다 들어간 게 들어가죠? 2가지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률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다 구분을 해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 확률의 경우. 그 다음에 11번.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전구가 있는데 2개는 켜져 있는 상태. 한 번을 던져서 주사위 눈과 같은 번호의 전구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킨대요. 그걸 1회 시행이라고 하겠대. 2번을 반복할 거고 불이 켜져 있는 전구가 최종적으로 2개의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번부터 6번 중에서 누가 켜져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누가 켜져 있든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편의상 뭐 1, 2, 3, 4, 5, 6 있다고 치면 하나, 둘, 5, 6개 중에서 요거 2개가 켜져 있다고 하지 뭐. 나머지는 켜져 있지 않다고 합시다. 어느 게 됐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2번의 시행을 거쳐야 되거든? 그럼 2번의 시행을 거치다 보면 꺼져 있는 게 켜지거나 켜져 있는 경우를 끄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서 지금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끄거나 켜는 거죠. 2번을 반복할 거고 그럼 어쨌거나 켜져 있는 걸 끄거나 꺼져 있는 거를 켜거나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내가 켜져 있는 거를 껐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켜야 되겠죠. 그러면 켜려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해요. 얘가 켬, 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끄고 그 다음에 켰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처음에 켰다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처음에 꺼져 있던 거를 켰죠. 그럼 켜져 있는 것 중에서 다시 꺼야 됩니다. 아니지, 거꾸로 했다. 위에 이게 끔 켬인데 미안. 끄고 킨 거죠. 너가 키고 끈 거죠. 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켰고, 보시다시피 첫 번째 걸 켰고, 이 3개 중에서 다시 한번 끌 겁니다. 뭐 얘를 끌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끄고 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냐면, 처음에 끌 수 있는 거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꺼져 있는 거 5개 중에서 킬 수 있는 건 5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이쪽에서는 처음에 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 다음에 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 그게 전체 6의 제곱가지 중에서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키고, 끄고, 끄고, 키고. 이렇게 주사위 순서상을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로 찾아봤다. 다음 14번. 14번을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래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죠. 절대값이 포함된 형태의 순서상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는 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부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데, 부호라는 게 존재하려면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값 값이 0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 A 1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B 너는 1보다 커나 같고, 절대값 C 너는 2보다 커나 같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더했을 때 일단 7이 돼요. C 정수 ABC 순서상 구해봐라. 일단 상한선이 있는 게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는 다 하한선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너를 편의상 라지 ABC라고 치환을 할게요. ABC는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1 이하, 너가 1 이상, 너가 2 이상이죠? 근데 어차피 A라는 거는 정수이고 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3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그러니까 스몰 A 입장에선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3가지밖에 없죠? 그럼 라지 A 입장에서 첫 번째, 라지 A가 0이라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라지 B 더하기 C가 7이 나오는데 각각 1 이상, 각각 2 이상이니까 너의 경우의 수는 분명히 3을 빼서 EH4가 됐을 것이고, EH4라는 건 라지 B와 라지 C의 순서상을 결정한 거다 보니까 스몰 b와 스몰 c의 순서상을 결정한 가지수는 부호를 감안한 2의 제곱까지가 곱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지 A가 1일 수도 있죠. 그때는 똑같이 B 플러스 C가 이번엔 6이 됩니다. 역시 1 이상, 2 이상인데 역시 그럼 EH3에 2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라지 A가 1이라면 스몰 a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두 가지를 또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각각 중복조합으로 대문자의 순서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호에 해당하는 곱하기 2씩 해주셔야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숙제를 먼저 풀까? 숙제를 먼저 풀까요? 10분만 쉴게요.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근데
너를 임의로 나열을 할 건데 그 순서대로 배열된 순서대로 숫자를 ABCD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대소관계 1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숫자가 두 개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1, 1, 2, 3, 4. 그럼 숫자가 같은 게 두 개 있다는 거는 임의로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1이 뽑힐 확률이 2, 3, 4를 뽑을 확률에 비해서는 좀 더 높죠. 그죠? 그럼 1이 선택됐을 때 사실은 1이 두 개가 선택됐을 때 너를 나열하는 상황에서 A, B, C, D 요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확률 자체도 다릅니다. 1, 2, 3, 4를 선택했을 때랑 1, 1, 2, 3을 선택했을 때랑 이와 같은 상황을 만족시킬 확률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눴는데 너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1A, 1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확률이기 때문에 너를 다 서로 다르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두 개 선택됐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을 한 개만 선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달라고 했고, 자, 1을 두 개 선택한다는 건 이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2C2,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3C2가 되겠죠? 그래서 1을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1A, 1B, 3, 4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를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을 해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지만 얘네가 자리가 바뀌어도 되죠. 이렇게 돼도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곱하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을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릅니다. 나머지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골라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서 예를 들면 너랑 2, 3, 4를 골랐다고 치면 나열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이죠. 요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특정 경우의 수. 너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5C4.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까지겠죠? 서로 다 구분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너분의 너 이만큼 확률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23번 철수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부터 10까지 임의로 나온 게 가. 그 다음에 2, 4, 6, 8,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각각 서로 같고 1, 3, 5, 7, 9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서로 같대요. 즉 전체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2, 4, 6, 8, 10의 경우의 수들이 서로 같고 1, 3, 5, 7, 9에 서로 같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2, 4, 6, 8,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3, 5, 7, 9가 나오는 경우의 수 정확히 2배래요.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본다면 1, 2, 3, 4, 땡땡땡, 9, 10까지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홀수의 2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를 K개라고 한다면 너가 K개면 홀수끼리는 서로 다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짝수끼리도 서로 같은데 너는 2배가 돼야 되죠? 2K가 돼야 됩니다. 너도 2K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2K가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전체 분의 4 이하를 찾으셔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럼 3K 곱하기 5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둘씩 묶었을 때 3K니까 그래서 5묶음 분의 그 중에 이만큼이죠? 6K가 되나요? 약분하시면 됩니다.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럼 얼마 나오죠? 4보다 작은 수구나. 4보다 작은 수죠? 그럼 여기까지네요. 4보다 작은 거 1, 2, 3까지네. 그럼 4가 되나요? 그럼 15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5개의 정수 중 하나를 임의로 찍어낸 기계가 있대요. 근데 5초가 된 후 정지 버튼을 눌렀대. 어쨌거나 숫자가 5개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찍어낸 5개의 수의 곱이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그래?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3, 그 다음에 12, 15, 17, 28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중복해서 중복 허용 5개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죠. 10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짝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5의 배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5개를 곱해서 10의 배수가 되려면 15가 적어도 한 번, 그 다음에 12 또는 28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말로써 표현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즉 5의 배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헤아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5승까지죠? 5번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10의 배수가 되는 걸 찾고 싶은데 10의 배수가 되지 않는 거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고 싶어요.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거야. 만약에 5의 배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10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즉 이렇게 4개 중에서 고른다면 10의 배수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4의 5승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설령 들어갈지라도 요거 짝수 중에서 한 개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이렇게 3가지 중에서만 고른다면 역시 10의 배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3의 5승까지예요. 근데 5의 배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짝수도 둘 다 들어가지 않는 3 또는 17만 고른 경우에 자, 이 경우는 너와 너의 2번씩 들어간 거죠. 중복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5승까지를 다시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에서 다시 이렇게 빼시면 되겠다. 이게 6건의 확률을 이용했다. 다음에 35번 35, 43 자,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습니다.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좌석 중 임의로 한 개씩 택할 건데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 즉 양옆으로 이웃하거나 위아래로 이웃할 그러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봐봐. 자리가 지금 어떻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명씩 조를 짝지을 건데 이웃하는 녀석끼리 묶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조를 편성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자,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정확히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우를 나눴다면 어차피 이 6개의 자리는 다 구분이 되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이름이 11부터 12, 13, 21, 22, 23 다 자리마다 번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 중국, 일본의 학생을 나열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어느 묶음에 한국, 중국, 일본이 나열될지를 정한 3팩토리얼까지 예컨대 여기가 한중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팩에다가 각각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정하는 2팩토리얼씩 곱해야 되죠. 이만큼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모양에 대해서 한중일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모양이 3가지죠. 하나, 둘, 3가지 곱하기 3 나누기 랜덤하게 6명이 다 앉는 6팩토리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마지막 43번 길찾기 문제이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대요. 근데 C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냥 가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쉽거든.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 4개, 위로 가는 거 4개니까 너 4개랑 너 4개를 나열하는 가지수죠. 그러니까 8팩 나누기 4팩, 4팩이 됩니다. 요게 전체야. 전체 가지수. 전체 경로의 수. 그 중에서도 C라는 점을 거쳐서 갈 확률을 본다는 거는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가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거랑
C에서 B까지 가는 거. 이렇게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두 칸 한 칸이죠. 3팩 나누기 2팩 1팩. C에서 B까지는 두 칸, 세 칸입니다.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죠. 둘을 곱하시고 얘가 특정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분의 너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확률 볼 건데 개인적으로 확률 단원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고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내신에도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이고 통계 단원에 가기에 앞서 이제 조건부 확률 마지막에 나오는 독립시행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하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통계 단원에서 나오는 이항분포라는 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중요한 단원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확률과 구분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다음에 독립종속,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내신 때는 조건부 확률을 한 번에 수업을 안 하기도 해요. 조건부 한 타임, 그 다음에 독립종속, 그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한 타임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일반적인 확률과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조금 소개를 하자면 자, 그냥 확률 PA라는 거는 얘는 뭐였냐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했어요.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그럼 이거를 집합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전체 집합 S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이 녀석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확률이라는 거는 비율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통 속에 약 20% 5분의 1의 확률로 5분의 1의 비율로 검정공이 들어있다고 치면 내가 하나의 공을 선택했을 때 검정공이 나올 확률 자체도 역시 5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의 관점이랑 이제 확률의 관점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건부 확률 역시 이제 비율의 관점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일반적인 A에 대한 확률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A라는 집합의 원소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라면 내가 조건부 확률은 기호가 이렇게 되는데 P 똑같이 A인데 이런 게 들어가요. 바, B 이렇게 읽어요. 너는 바라고 읽고 B라고 읽는데 너는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읽어요.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분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분모가 S에서 뭘로 달라지냐면 B로 달라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분자가 그렇다고 A가 되진 않습니다. 분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A 교집합 B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전체 중에 A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야, 조건부는 당연히 뭐겠니? 전체 중이 아니라 B 중에서 A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에 A 교집합 B가 들어가는 부분이 명확하죠. 생각을 해봐. 내가 집합 자체를 S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B라는 집합을 국한해서 내가 관찰을 한다면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너의 B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코로나 사태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감염자의 비율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야. 그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랑 어디 일본이랑 다른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나라마다 그런 것이 같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의
독립이 돼 있다. 사건이 서로 독립돼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비율적 동일성이 있다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분모예요. 분모. 분모로 내가 관찰하는 대상을 좀 제한하겠다는 거야. 분모를 B라는 집합을 관찰을 해서 그 중에서 A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만 관찰하겠다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원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분자 분모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P, A 바 B, 즉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그 비율은 P, B분의 P, A 교집합 B로도 볼 수 있겠구나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겁니다. 원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본 거예요. 이 특정 원소의 개수 중에서 너를 관찰한 거라고, 그들의 비율을 관찰한 건데 분자 분모를, 요식에서의 분자 분모를 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줬더니 확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옵니다. 자, 곱셈 정리라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너에다가 그냥 너를 갖다가 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보세요. 너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과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얘는 뭘 본 거냐면 B 중에서 A의 비율을 관찰을 했을 뿐이고, 얘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실 동시라기보다 모두 A와 B 모두 나타날 확률이에요. 일어날 확률. 사건 AB가 모두 일어날 발생할 확률을 본다면 얘는 뭐냐면 B가 발생할 확률이고, 얘가 뭐냐면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부라는 거야.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B라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 조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비율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코로나의 확진자의 비율 혹은 확률을 관찰한 거랑 내가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제한을 했을 때 그 확률을 관찰한 거랑 다르다며,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전 세계적인 비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가 차지하는 전 세계적인 비율에다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확진자가 차지하는 그 비율을 곱하면 당연히 전체 중에서 대한민국이면서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B의 전체 중 B의 비율 곱하기 B 중 A의 비율을 하면 당연히 전체 A이면서 A교 B인 거죠. A교 B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N S분의 NB 곱하기 B 중에서 A의 비율이죠. N B분의 N A교 B.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NS분의 N A교 B. 이렇게도 보셔도 괜찮다. 이게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확률과 가장 큰, 사실은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전체 집합 대신에 내가 어떠한 다른 집합을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건 A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 A라는 거의 비율을 전체 집합에서 관찰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제한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B라는 새로운 집합에서 관찰을 하느냐의 차이밖에는 없더라. 거기에서의 비율적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
그럼 곱셈 정리는 어떻게 쓰냐? 곱셈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확률끼리 그냥 곱하겠다는 거야. 확률끼리 곱하겠다는 건데, 그럼 봐봐.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곱셈 정리.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대요. A고가 있으면 A고. 여기에 30%는 여자고, 70%가 남자예요, 남학생. 근데 여학생 중에 50%가 문과고, 50%가 이과래요. 남학생은 60%가, 아니지, 40%가 문과고, 60%가 이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제를 줬어요. 그래 놓고, 전체 A고 학생 중 몇 퍼센트가 이과인가? 이게 대표적인 곱셈 정리입니다. 사실은 곱셈 정리예요. 비율이라는 건 확률이라고 그랬죠. 내가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뽑을 확률이 30%라는 거, 0.3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 A고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골랐을 때 남학생을 뽑을 확률이 0.7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을 골랐다면 여학생 중에서 각각의 비율이 0.5, 0.5라는 거고, 남학생 중에서 0.4, 0.6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학생들이 이과로 진학하는 비율이 좀 더 높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단순히 여학생, 남학생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렇다면 A 고등학교 전체 중에서는 몇 명이나 이과에 해당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한번 집합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고가 있어요. 너의 30%가 여학생이고 이만큼이 남학생입니다. 맞죠? 이게 0.3이에요. 여기가 0.7. 자, 0.3 중에서 반반이 여학생이 문과가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쪽이 문과, 이쪽이 이과예요. 그럼 당연히 0.3 중에서 문과가 절반이니까 넌 0.15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쉽다고. 그럼 얘는 0.7 중에서 40%잖아. 그럼 문과는 얼마예요? 0.28이 되겠죠? 맞나요? 곱했어요. 그냥 0.4랑 0.7을 곱했다고. 0. 나머지가 되겠죠? 4인가요? 이렇게. 근데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전체 A고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과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네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표현으로는 문제에서 어떻게 잘 던져주냐면, 내가 얘는 지금 전체 중에서 이과를 그냥 구한 거고, A고 학생 중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봐봐. 그럼 난 이 중에서 선택을 했지, 그지? 근데 이과를 선택을 했대. 내가 관찰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이과라는 거야, 이과. 이미 나는 뽑았고 이과밖에 없어. 내가 지금 뽑은 결과물이 이과야, 지금. 그럼 이과 중에서 여학생이 뽑혔을 확률이 얼마가 되겠냐고. 내가 지금 이과 중에서 한 명을 뽑았거든, 니네가. 이과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냐고. 즉, 이과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문제에 나와 있고 30%라고. 이과를 뽑은 거잖아. 이미 선택을 했고 이미 이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과를 내가 선택했다면 사실은 이 이과는 여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남학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과를 선택했을 때 여학생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얼마가 되겠냐고. 당연히 전체 중에서 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너가 0. 얼마야? 57분의 0.15 이렇게 계산해서 비율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뭐뭐 했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났을 때, 내가 무슨 뭐 주머니에서 뽑았는데 흰 공이 뽑혔을 때, 내가 이 흰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 그냥 문항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확률 구한 것 자체가 이쪽에서의 곱셈 정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에 대한 비율에다가 비율을 곱하겠다. 30%에다 50% 곱한 거죠. 30%라는 건 전체 중에서 너의 차지한 비율, 사실은 P, B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가 뭐냐면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한 비율이에요. 여학생 중에서 50%가 문과니까 너랑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조건부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 아닌 어떠한 특정 집합에 대한 관찰이 되겠다. 좀만 감 잡으시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일반적인 경우의 수보다 계산이 좀 간단합니다. 대체로. 자, 됐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쪽 조건부랑 조건부 확률 단원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집합에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려가면서 풀면 되고, 자, 뭘 할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구분해서 배반 사건 쪽은 원래는 이제 조건부 이전에 배웁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배반 사건의 정의는 뭐냐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너는 그냥 A 교 B가 공집합이다. 그냥 요거예요. 너이면 너인 거.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좀 달라요. 자, A와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다. 라 함은 얘는 정확히 뭐냐면 정의는 이거예요. P, A라는 요 확률이 즉 전체 중에서 A의 비율이 P, A, 바, B와 같다예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원래 정의예요. 얘는 일반 확률이죠. 일반적인 A에 대한 확률이랑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이 같다입니다. 그러면 A,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곱셈 정리를 갖다 끼얹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였고 이쪽으로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P, A 교집합 B는 PA에다가 PB를 곱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독립사건에서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얘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얘는 되게 당연합니다.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둘의 확률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주사위를 굴리고 동전을 던졌을 때 내가 주사위는 1의 눈이 나오고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1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둘을 곱해서 12분의 1.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사건이 막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이제 독립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까 좀 전에 선생님 문제를 지웠는데 남학생, 여학생 문이과 비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남학생과 여학생은 문이과 비율이 서로 달랐어요. 그죠? 그럼 내가 남자다라는 사건은 A, 그럼 여자다라는 사건은 A의 여집합, 그리고 문과다라는 사건은 B, 이과다라는 사건이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체 중에서 이과의 비율이랑 남자 중에서 이과의 비율을 관찰했을 때 서로 같지가 않았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뭐라고 선생님은 해석을 하냐면 비율적 동일성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 뭐라고 할까? 학교로 라고 합시다. 여기에 남녀가 있어요. 역시 이번에는 너가 600명, 너가 400명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뭐 할까? 방과후를 들어야 되는데 방과후.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대요. 너도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너가 각각 400명? 아니지? 뭘로 할까? 120명? 너가 480명이래요. 너가
80명? 너가? 320명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듣는데요. 그럼 내가 사건을 남학생이다 라는 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듣는다. 수학이라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사건 입장에선 여학생인 거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영어는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 그럼 내가 봐봐. 남학생이다 라는 사건이랑 수학을 듣는다 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할 거야.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그냥.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에요. 즉,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속인 건데, 마치 수렴 발산을 정의하듯이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죠.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럼 한번 볼게. 남학생인 확률 PA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PA라는 거는 전체 중에 남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걔는 1000명 중에서 600명을 말해요. 맞죠? 그 다음에 B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말로써 풀었으면 너는 뭐냐면 A를 관찰하고 싶어. 남학생을 관찰하고 싶은데 누구 중에서 관찰하고 싶냐면 수학을 듣는 애들 중에서 남학생을 관찰하고 싶어요. 맞아요? 수학을 듣는 애들 전체는 200명입니다. 맞죠? 그럼 200명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보고 싶어요. 120명을 보고 싶어요. 근데 너랑 확률이 어때요? 지금 비율적으로 서로 동일하죠? 0.6이고 0.6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과 수학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봤을 때 비율이 동일하죠. 나는 원래 전체 집합에서의 확률과 요 특정 수학을 듣는다라는 사건에 한정을 지었을 때 그때 A에 대한 비율이 서로 동일합니다. 확률이 동일하죠. 지금 일반적인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서로 동일해요.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학생일 사건 A와 수학을 듣는다라는 사건 B는 서로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립사건인 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에 요 교집합을 구할 때 확률끼리 그냥 졸라게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원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제 독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좀 달라. 만약에 여학생이 200명이 수학을 듣고 영어도 200명을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0분의 120, 320분의 120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확률이 서로 어때요? 전체 중에서 남학생이랑 수학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거는 종속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종속되어 있다는 건 내가 수학이라는 집합을 관찰을 했을 때, 영어라는 집합을 관찰했을 때 A라는 녀석, 남학생이라는 녀석의 비율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학이라는 집합으로 제안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독립이라는 거는 수학이라는 집합으로 내가 제안을 하든 수학이 아닌 영어로 제안을 하든 전체 집합을 관찰을 하든 남학생의 비율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뭘 착각하냐면 독립사건과 요 배반사건을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독립이라는 거는 비율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일정하다는 거고, 배반은 서로 교집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배반사건은 독립일까 종속일까? 일반적으로는 확률이 0이 아닌 이상은 다 종속되어 있어요. 왜? PA가 만약에 0이야. PA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근데 A 교집합 B가 0이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0이겠지. 그럼 PA랑 같을 수 있겠어? 같을 수가 없죠. 즉 일반적으로는 배반 사건이면 대부분 종속 사건이에요.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에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A, B가 확률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꼭 반드시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내신은 주로 A, B 확률이 0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배반 사건이면 반드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오늘 개념이 조금 어렵죠. 말이 많죠, 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확률의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서 나와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의 결론은 뭐였냐면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만약에 서로 독립이라면 그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그냥 내리 서로 곱해서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주사위와 동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져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이렇게 한다면 원래 3번을 던져서 하는 거니까 6의 3승분에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1이 2번 나와야 되죠. 그럼 1이 2번 나온 걸 고르고 32. 그 다음에 1이 아닌 게 나오는 게 뭐 5가지겠죠. 2부터 6까지 그거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을 거라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다는 거는 얘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 특정 경우의 수. 이게 지금 내가 요거의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사건들끼리는 사실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요. 왜 독립되어 있냐 봐봐. 내가 주사위가 처음에 그러니까 총 3번 던지죠? 너에서 1의 눈이 나온다 라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두 번째에서 1의 눈이 나온다 너라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A라는 거는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여기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 다음에 B는 여기 앞뒤에 뭐가 나오든 무관하게 그냥 두 번째 1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럼 A랑 B는 서로 독립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무슨 소리인지 잘 생각해봐. 야, 처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맞죠? 근데 뒤에 1의 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왔을 때 여기도 1의 눈이 나왔을 확률 역시 6분의 1이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주사위가 뭐가 나와든 상관없이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즉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끼리 서로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 눈이 1이 연달아서 2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확률끼리 곱할 수 있다는 건 뻔하죠. 그 확률끼리 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첫 번째 1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랑 두 번째 1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11부터 16까지 있고 21부터 26까지 있고 61부터 66까지 있죠.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입장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가지냐면 36개 중에서 6개예요. 맞죠? 근데 두 번째 자리에 1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이 B니까 얘네가 B예요. 사실은. 얘네가 B죠. 그 중에서 A 교 B는 누구냐면 얘예요. 그럼 어때? 너 중에서 너니까 그럼 넌 6분의 1이네. 서로 같죠. 좌변이 뭐냐면 PA고 우변이 PA 바 B예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이 전체 36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1의 눈이 나온 사건은 6개, 6분의 1. 근데 두 번째 1의 눈이 나온 이 6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눈이 1이 나온 건 역시 한 가지인 6분의 1.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즉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고, 그럼 독립되어 있는 상황들끼리는 확률을 서로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어차피 3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 1의 눈이 나온다. 1의 눈이 그냥 나온다 라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 두 번 나와야 되죠. A의 여집합 나올 수 있고 A 여집합 A 나올 수 있고 A의 여집합 A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즉 순서대로 3번 던진 거기 때문에 그 3번 중에서 1의 눈에 나오는 사건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32가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2번 나와야 되죠. 근데 이 확률들끼리는 다 곱할 거라며. A의 확률, A의 여집합의 확률을 다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즉 PA의 제곱 PA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PA를 그냥 P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럼 조금 단순하게 시켜서 어떻게 나오냐면 3C2에 P의 제곱 1 빼기 P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에 대한 확률과 동일해서 3C2에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너랑 너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 한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만족하는 건 그냥 한번 찾아본 거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얘는 확률끼리 서로 곱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확률에 대한 계산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했던 거를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독립사건끼리는 확률을 서로 곱해 나갈 수가 있다.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상황이 있어요. 너는 뭐냐면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동시에 여러 개 시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 같은 경우엔 주사위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3번 던졌죠. 어차피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동일한 확률에 대해서 그 사건을 여러 번 반복을 한 거고 그때 그 1이라는 눈이 나온 사건의 횟수를 관찰을 하겠다는 거고 동시에 여러 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한 손에 3개를 들겠다는 거야. 한 손에 3개를 들고 한 번에 굴리겠다고. 그럼 이 중에서 역시 3개 중에서 누가 1의 눈이 나온지를 이제 찾아서 확률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됐죠? 자, 조금 어렵죠? 문제를 조금 볼게요. 문제 조금 보고 쉴게요. 자, 보세요. 문제는 정작도 풀만합니다. 자, 1번부터는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할 건데 그때 P, A, 바, B, P, B, 바, A 이러한 기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자, 먼저 PA는 0.4, PB는 0.8이래요. 근데 P, B, 바, A가 0.5래. 그때 PA, 바, B를 구해달래. 각각을 표현을 해볼까요? PA는 0.4, PB는 0.3이고 요게 중요한데 P, B와 A의 정의가 있었어요. 너는 뭐였냐면 P, B 교집합 A 나누기 P, B입니다. 이렇게 돼요. P, A 미안. 이렇게. 그래서 뒤에 게 항상 분자로 옵니다. 이 부분이 분자예요. 분모예요. 미안. 분모. 둘의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상태예요. 너가 0.5래요. 근데 문제에서 PA를 줬죠. PA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다 곱할 수 있습니다. PA는 0.4가 돼요. 계산하시면 0.2가 되죠? 0.2가 뭐가 된 거냐면 P, B 교집합 A가 된 겁니다. 널 찾았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P, A, 바, B를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뭐 했냐면 B 중에서 A의 비율이라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는 B, B는 줬죠? 0.3분의 0.2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 쪽에서 집합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2번, 3번 이런 거 다 유사한데 2번 하나만 풀어볼래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저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걸 좀 좋아합니다. 특히나 집합 2개밖에 없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볼게요. 일단 B는 4분의 1이고 둘의 합집합을 줬죠? 너가 8분의 5. 그랬을 때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B의 여집합 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되게 쉽게 줬네. PB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너가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얘는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너는 사실은 이거죠? 뭐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요거죠? 8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2분의 1이 나온다. 간단하게 나온다.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조금 복잡한 게 이제 4번이 조금 복잡한데 4번 보세요. 4번 내가 할게.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2분의 1, 그 다음에 너의 조건부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요 P,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B교 A의 여집합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죠. 그죠? 서로 뺀 거를 합집합한 거. 그게 8분의 5래. 그랬을 때 PA, 바, B를 구해달래요.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 B가 있는데 문제 조금 복잡할 땐 벤 다이어그램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A라는 집합의 확률을 표현하기 좀 불편한데 나는 그냥 이렇게 써요. 요거 옆에다가 그냥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P, B바 A를 잘 생각을 해봐. P, B바 A라는 거는 A 중에서 B의 비율이에요. 맞아요? 다시 한번. P, B, 바, 승찬 A의 비율은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4분의 1이 뭐냐면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맞지? 근데 A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이 B라는 거야. 그러니까 넌 얼마야? 8분의 1이죠. 맞아요? 둘이 곱하겠다고. 그러니까 둘이 곱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A라는 게 2분의 1인데 P, B바, A, B바 A의 의미 자체가 A 중에서 B의 비율이에요. 그게 4분의 1이라는 거야. A 중에서 4분의 1이 B라는 거잖아. 근데 A는 2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곱했어. 이렇게. 그럼 너는 8분의 3이 되나요? 남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 8분의 5라며? 그러니까 너가 8분의 2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좀 더 이제 편하게 판단할 수 있구나.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요? B 중에서 A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지? B 중에서 A의 비율을 본다는 건 뭐야? 이 B 중에서 너의 비율 보는 거죠. 그러면 너 더하기 너분의 너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쓰시면 좀 편하다. 자, 5번 말로만 풀어볼게요. 보세요. 다음 표는 B형인 여학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를 조사한 거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표를 봤을 때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교집합이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 걔가 이제 내신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일반적으로 표에서 이렇게 주면 교집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학생이면서 여학생일 수 없고 RH 플러스이면서 RH 마이너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서로 교집합이 없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만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간간이 무슨 방과후 수업,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영수를 둘 다 듣고 막 약간 교집합 있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려운 문제 형태인데 이제 조금 주의하시고. 자, 일단은 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닌데 볼게요.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밑줄 RH-형일 때 내가 택했거든. 근데 택했는데 이미 RH-야. 그럼 RH-를 선택할 확률 자체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 난 이미 RH-를 골랐다니까 그러네. RH-를 고르긴 골랐는데 그 녀석이 공교롭게 여학생일 확률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RH-를 골랐다면 RH- 중에 7명은 여학생이고 5명은 남학생이니까 그 RH- 중에 여학생의 비율은 12분의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요 RH-형일 때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이미 나는 그 앞에 조건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음악동호회 ST의 성원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밑줄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 회원일 때 그럼 이미 여학생을 뽑은 거죠. 근데 이 회원이 S 노래를 선호할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즉 여학생 전체 중에서 S 노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6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여학생 전체는 15 더하기 X죠. 맞아요? 15 더하기 X분의 X가 6분의 1이에요. X는 3이 되겠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쉽죠? 자, 7번. 그 표로 풀어내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수능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내신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그렇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0.5래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B가 올 확률은 0.2예요.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0.8이 되겠죠. 자, B가 온다면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 0.7이고 수중전에 강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5래요. 0.5. 자, 이런 상태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내일 이길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B가 온다면 이길 확률이 0.7이고 B가 오지 않는다면 이길 확률이 0.5거든. 그럼 비율적으로 본다면 나는 임의의 날에 대해서 B가 오면서 이길 확률은 둘을 서로 곱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왜? 내가 B가 오는 날 중에서는 0.7의 비율로 이긴단 말이야. 근데 B가 올 확률 자체가 0.2잖아. 그러니까 둘을 서로 곱하고 B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0.5의 확률이니까 역시 둘을 서로 곱하고 위아래는 서로 더하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 사건이 일어날 비율, 그에 대한 승의 비율 곱해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얘도 이제 경우 나눠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학급은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검사 결과를 봤더니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요. 그때 전체 학생 중에도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밑줄.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재검사 요청을 받은 녀석을 고른 거지. 그 녀석이 안경을 꼈을 확률을 봐라. 즉 재검사 요청을 받은 녀석들 중에서 안경을 쓴 아이들의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난 당연히 뭘 찾아줘야 되냐면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아이들 전체를 찾아줘야 돼요. 일단. 그럼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찾으려면 60% 중에서는 24분의 1, 그렇지 않은, 안경을 쓰지 않은 40% 중에서는 10분의 1, 이만큼이 전체 재검사를 받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 안경 쓴 경우, 안경 안 쓴 경우, 너가 재검사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난 어차피 재검사 받은 것만 보고 싶으니까 사실은.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보세요. 안경을 쓴 게 전체에 얼마냐면 너가 60%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60%죠. 0.6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0.4가 되겠죠? 근데 봐봐. 안경을 쓴 애들 중에서는 24분의 1이 재검사를 받은 거예요. 즉, 너가 0.6 곱하기 2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얘는 안경을 쓰지 않은 0.4 중에서는 10분의 1만 재검사를 받은 거예요. 둘을 더한 전체가 재검사 전체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전체 재검사를 받은 녀석들은 0.6 곱하기 24분의 1에다가 0.4 곱하기 10분의 1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안경을 썼을 그러한 녀석들의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는 거지. 얘가 분자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요게 조건부 확률에 해당해요. 분모가 뭐? 재검사 요청을 받은 녀석들. 분자는 뭐? 재검사 녀석을 받았으면서 안경을 쓴 녀석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어느 회사의 직원은 모두 60명. 근데 A부서, B부서 중에 속해 있고 A부서는 20명, B부서는 40명이래. 근데 A부서의 50% 여성, 그리고 이 회사의 여성 직원의 전체 60%가 B부서에 있대요. 근데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B부서에 있을 때 여성의 확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표가 없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80번이죠? 미쳤죠? 8번이고. 자, 9번. 그래서 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 너는 이렇게 A 부서, B 부서, 너가 여자, 남자. 밑에가 전체. 자, 보세요. 먼저 A부서는 20명이고 B부서는 40명이래.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표를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 합을 표현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잡아주시고, 자, 근데 회사의 A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래요. A부서 전체가 20명인데 50%가 여성이래. 그러니까 너의 비율은 이렇게 되겠죠. 10명, 10명이 되겠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직원 전체 60명 중에서, 아니지, 이 회사 직원, 여성 직원의 60%가 B부서에 있대요. 그럼 봐봐. 여자 중에 전체 60%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너를 X라고 한다면, 10 더하기 X분의 X가 10분의 6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냐면 여기를 몰라. B부서에 있는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여자 중에서 여기가 여성 직원의 60%가 B부서에 들어가 있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죠? 얼마쯤 나오지? 15? 그러네. 그런가? 15?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산수 약하고.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인원을 구했으니까 난 어디도 자동으로 구해줘요? 여기가 구해지죠? 이렇게 구해졌죠? 그럼 넌 35가 되나요? 전체는 60이 되겠죠? 끝났네. 이제 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60명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밑줄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즉 B부서인 녀석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럼 B부서는 얘네죠. 얘네 중에서 누구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40분의 15를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곱하기 80을 하겠다. 답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표가 있으면 좀 쉽고, 표가 없으면 직접 작성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이 조금 어려운데 10번 한번 해볼게요. 10번 해보세요. 유명한 요가 수련원 문제고, 남녀 요가 수련원, 남자 회원, 여자 회원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해보세요. 표를 작성해서 하시면 돼요. 표를 작성해서. 표를 작성을 할 때 9번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로 표현이 된다면, 10번은 각각의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A 중에서 B의 비율, B 중에서 A의 비율을 준 거죠. 그래서 비율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각각을 잘 찾아봐라. 그래서 남자 12, 여자 28, 그리고 50세 이상, 50세 이하가 되겠죠. 그 조건부가 은근히 좀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앞에 경우의 수 단원에 비해서 경우의 수 막 거지같이 계산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자, 볼게요. 일단 표 여기까지는 작성하셨죠? 남녀, 그 다음에 50 이상, 50 이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남자가 A, 그 다음에 50 이상이 B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를 A의 여집합, 50 이상이 아닌 50 이하, 50 미만을 이제 B의 여집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요걸 줬어요. B바 A가 3분의 2다. 그 다음에 A바 B가 13분의 4다. 둘 중에서 뭘 먼저 해결하기가 좋은가 하냐면 나는 A 전체를 알아요. 이게 A거든? 그죠? 그러면 너 중에서 분모를 알고 있는 이걸 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어? 이게 편하겠죠? 분모를 알잖아. 분모가 10이라는 걸 알잖아, 지금. 즉, 남자 중에서 50 이상의
비율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써 풀어낸다면 남자 중에서 B 사건에 해당하는 교집합 50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남자 전체는 12명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당연히 8명이 되겠죠. 그럼 넌 당연히 4명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보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얘는 50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13분의 4라는 겁니다. 근데 요 8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A 교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죠. 그죠? 근데 너는 뭐야? 이렇게 쓰겠죠? 너가 8이라며? 넌 당연히 26이 되겠죠? 이 26은 어디냐면 이 자리에 여기가 2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너를 찾았으니까 너도 나오겠죠? 10, 20, 아니지? 18 나오죠. 너가 10 나오죠? 표 다 완성했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표 다 나오면 끝이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50세 미만일 때 여자 회원일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 중에서 50세 미만은 이 전체죠? 그 중에서 여자인 비율은 10명에 해당한다. 14분의 10에 해당한다.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작성해서 푸는 문제이고, 실제 시험에는 이런 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11번, 12번 같은 게 약간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형태.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직접 내가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각각 사건에 대한 확률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자, 주머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 근데 3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근데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밑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다라는 사건들만 보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A가 홀수인 것들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1부터 8 중에서 3개를 꺼냈거든. 근데 대소 관계가 이제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A, B, C라고 이렇게 논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때라는 건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것들 중에서도 공교롭게 A가 홀수인 것들의 비율을 보겠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것 전체가 있을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이면서 동시에 and A가 홀수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분모에 해당하고 이게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너분의 너를 하시면 된다고. 경우의 수 구하시면 끝이에요. 자, 구해볼게요. 그럼 봐봐. 짝수가 되려면 합이 짝수라는 거는 홀수가 짝수계라는 얘기였어요. 맞죠? 다시 한번 합이 짝수인 거는 홀수가 짝수계예요. 그러면 3개 중에서 짝수가, 그러니까 홀수가 없거나 홀수가 2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홀수가 빵개, 두 번째 홀수가 2개 이렇게 할 거라고. 자, 홀수가 없다는 건 짝수만 고른 겁니다. 1부터 8까지 중에서 고를 건데 나는 짝수만 고른 거니까 2부터 2, 4, 6, 8 4개 중에서 4시 3을 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어차피 대소관계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수 2개 있죠? 홀수 2개, 홀수 2개는 1부터 1, 3, 5, 7 중에서 2개 2, 4, 6, 8 중에서는 한 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4시 2 곱하기 4시 1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너랑 너랑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이면서 A가 홀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가 홀수인 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위에는 있을 수가 없고 위엔 짝수만 골랐으니까 당연히 요 중에 있겠죠. 요 중에. 맞죠? A가 홀수라는 거는 대소 순서대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게 홀수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중에서 2개 고르고 이 중에서 한 개만 고르면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란 말이야. 예컨대 5, 7 고르고 밑에서 8을 골랐더라도 괜찮지만 밑에서 4를 골랐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5, 7, 8 같은 경우에는 A가 홀수인 건 맞죠. 그죠? 제일 작은 5가 홀수니까. 근데 5, 7, 4를 고르면 4가 제일 작죠. 메인 짝수가 되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즉 경우를 내가 잘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A가 1인 경우. 자, A가 1이면 남은 3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시고 남은 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면 돼요. 그게 3시 1 곱하기 4시 1입니다. 더하기 A가 3이면 3을 골랐죠?
중요한 거는 A라는 거는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러면 3을 골랐다면 홀수는 이제 더 이상 1은 고를 수가 없어. 5 또는 7 중에 고르겠죠?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한 게 있어. 짝수를 아무거나 못 골라요. 3을 골랐기 때문에 3이라는 홀수가 A고 A는 항상 고른 숫자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짝수 중에서 누굴 못 골라? 2를 못 골라요. 그러니까 31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A가 5인 거. A가 5가 되면 7 골라야 되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개 골라야 되는데 6 또는 8이겠죠? 그 다음에 A가 7일 수는 없겠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너 더하기 너.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얘가 얼마야? 24인가? 분의 이만큼이 됩니다. 너가 12 더하기 6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C가 짝수인 거 전체, 요게 ABC가 짝수, 얘가 ABC가 짝수이면서 A가 홀수인 거.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는데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긴 하지만 분모가 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됐죠? 넘어갑니다. 12번은 풀려볼까? 말까? 12번 한번 해보세요.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하고 쉴게요.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26개니까. 근데 조건부가 처음에 하면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도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리고 일반적인 확률이랑. EM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조건인 거죠. 그죠? 뽑았는데 이미 EM이 N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꺼낸 공이 흰 공이 2개인 거를 비율적으로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경우를 천천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흰 공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게 끝이에요. 근데 되게 심플한데 사실은. 그 왜 심플하냐면 요 경우의 수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참고로 부등식이니까 나 같으면 이 사건을 한 번쯤 보는 게 맞죠? 야, EM이 N보다 작은 게 진짜 드물어. 뭐밖에 없어? 검은공 3개 나오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11번은 내가 경우 나눠서 풀었거든. 홀수가 0개인 거랑 홀수가 2개인 거랑. 쟤는 여사건 보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여사건을 늘 보라는 거야. 염두에 두라는 거야, 항상.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봐봐. 야, 가장 쉽게 그냥 직진하는 풀이는 뭐냐면 첫 번째
m이 0일 때, 두 번째, m이 1일 때, 세 번째, m이 2일 때, 네 번째, m이 3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냥.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왜? m이 0이면 n은 자동으로 누구야? 3개 꺼내서 흰 공이 m개, 검은 공이 n개라는 거는 너는 3 빼기 m이거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럼 너는 쉬워. n이 3인데? 그럼 되겠니, 이게?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n이 2가 되죠? 이거 가능하죠? 얘는? 당연히 다 되겠죠, 얘는. 그래? 그럼 이건 뭘까? 1개, 2개니까 저 중에서 3개 중에 1개, 3시 1, 4개 중에 2개. 아, 얘는 그럼 쉽네. 3시 2, 4개 중에 1개. 얘는 3시 3이 되겠죠. 4시 0 써줄까, 그냥?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문제의 답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고, 분모. 분자는 그 중에서도 너가 2인 거에 비율을 보겠다는 거야. 아, 너가 분자네, 분자. 즉, 문제의 답은 그냥 너 분의 너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얘 그냥 직진한 거고, 나는 이걸 해봤더니, 야, 이렇게 3개는 되고 얘만 안 되네. 그럼 얘만 전체에서 빼면 되네. 실제 이 분모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인 7C3에서 빼기 검은 공 4개 중에서 검은 공을 3개 뽑는 4C3이 되죠. 얘랑 똑같아요. 이 부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물론 요건 계산을 해야 돼. 2개, 1개 뽑은 건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곱해서 더하느니 요걸 보는 게 맞죠. 물론 지금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 근데 개수가 저게 3개, 4개라 그렇지 저게 개수가 4개, 5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늘어나도 계산이 많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6건을 자꾸 관찰을 해달라는 거야. 자꾸 보세요. 이거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항상 보는 거예요. 6건은. 넘어갑니다. 자, 잠깐 쉴게요. 6건의 독립과 종속 1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을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온 사건을 C라고 하겠대. 그때 독립인 사건들을 골라달래요. 그럼 봐봐. 한 개의 동전을 2번을 던진다라는 거는 기껏해야 4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을 H, 뒤를 T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A라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가 A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게 B니까 B는 얘네가 B입니다. 너랑 너가 B.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게 C예요. 얘네가 C입니다. 집합상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개의 원소. 총 4개의 원소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가 A, 2개가 B, 2개가 C죠. 그죠? 그럼 각각의 확률 자체는 2분의 1인 거 보이죠? 그럼 봐봐. A와 B가 독립이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PA와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봐봐. PA라는 건 2분의 1인 건 알죠? 전체 4개 중에서 2개가 A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일 거예요. 얘를 4분의 2라고 써줍시다. 원소의 개수분의 개수로. 전체 4개 중에 2개. 자, PB를 한번 볼게요. B라는 거는 몇 개냐면 노란색 2개죠? 2개입니다. 너를 NB로 봐도 이렇게 봐도 됐죠?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었고 그럼 2개 중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 딱 1개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얘랑 비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이고 니은번 B와 C. 그럼 B와 C도 보시면 B라는 건 전체 4개 중에 2개. 근데 C는 2개죠? 2개 중에 B는 1개죠? 2개 중에 1개, 4개 중에 2개. 역시 비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B와 C도 역시 독립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와 C를 보세요. A라는 거는 역시 4개 중에 2개. 근데 C 중에서 A는 1개죠. 2개 중에 1개죠, 지금. 역시 2분의 1이죠. 역시 참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서로 독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14번. 뭐라고 그랬냐면 1부터 15까지인데 홀수가 A, 짝수가 B, 소수가 C래요. 기억번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인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짝수가 나온 사건이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이야. 홀수면서 짝수 일리가 있겠냐고. 당연히 없죠. 참이죠. 니은번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A라는 건 뭐냐면 전체 중에 홀수 중 홀수의 비율이 PA예요.
너가 PA고. 다음에 C는 누구냐면 소수죠, 소수. 소수 중 홀수의 비율. 이게 PA가 C예요. 너랑 너랑 서로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전체 중에 홀수는 몇 개냐면 15개 중에 8개입니다. 15분의 8이에요. 맞니? 자, 우변은 뭐니? 소수는 몇 개니? 2, 3, 5, 7, 11. 5개 맞나요? 5개 중에. 야, 얘가 얘랑 상식적으로 같을 수가 있을까? 좌변이 이미 15분의 8이야. 야, 5분의 개수인데, 경우의 수인데 이게 15분의 8이 5분의 뭐가 될 수 있겠냐고, 약분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너가 서로 서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관찰을 해서 이 형태가 약분될 수 있는 형태인지를 보기만 해도 독립성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디귿번, B와 C는 서로 종속인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5분의 7이었어. 얘가 지금 B거든? 근데 너는 역시 5분의지. 이거 같을 수 있겠니? 얘랑 얘랑 같을 수 있겠어요? 얘가 뭐가 됐건. 내가 지금 짝수를 셀 필요도 없어. 짝수는 1개예요. 소수니까. 소수 중에 짝수의 개수는 1개라고. 얘랑 얘랑 같을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죠? 종속이죠. 참이에요. 15번 한번 풀어봅니다. 15번이 대표적인 이쪽 유형이고 약간 어려운 형태. 그래도 이 정도만 중간 난이도 형태.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 15번 풀고 16번은 넘어가고 곱셈 정리 3개 풀고 독립시행 3개 풀어야겠다. 거의 다 했습니다. 종민 아까 내가 답지 줬지? 어? 수업 답지도 줬을 텐데? 수업 답지는 안 줬냐? 줬을 텐데 아까. 없으면 가져가. 어차피 내가 필요 없으니까. 진짜 주시고. 응? 아니 줄게. 안 줬나봐. 확인했으면 줬나. n의 배수가 an이에요. n의 배수 1부터 10. 자, 보세요. 기억번. A4와 A6은 서로 배반 사건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4의 배수랑 6의 배수 중에서는 교집합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원래 4의 배수랑 6의 배수는 교집합이 있어요. 12, 24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 집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10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해서는 없죠. 참입니다. 교집합이 없다. 니은번. A2와 A5는 서로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전체 중에서 내가 A2를 그러니까 2의 배수, 짝수를 관찰하셔도 되고 아니면 5의 배수를 관찰하셔도 되는데 나는 짝수를 관찰을 해볼게. 그럼 전체 중에 짝수의 비율과 너랑 5의 배수 중 짝수의 비율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의 동일성을 확인하자. 전체 중에 짝수는 2분의 1이죠. 절반이죠. 10개 중에 5개입니다. 근데 넌 약분이 잘 돼요. 5의 배수는 2개 있죠. 5랑 10이 있죠. 2개 중에서 짝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너랑 너랑은 비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구나. 독립이다. 참입니다. 디귿번. 12하의 약수 mn에 대해서 m이 n의 약수라면 am과 an은 서로 종속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디귿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AM과 AN 입장에서는 지금 M이 N의 약수죠. M이 N의 약수라고 한다면 집합상으로는 어떠한 포함 관계 있어요? 누가 누굴 포함해? 얘가 너를 포함하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맞아요?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죠? 왜? 예를 들면 얘가 A3이면 얘는 A6인 거잖아. 그럼 얘는 3의 배수 늘어놓은 거고 넌 6의 배수 늘어놓은 건데 3의 배수는 6의 배수를 포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M이 N의 약수라면 AM이라는 집합은 AN이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 너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조건부 확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P A M 바 A N 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분모가 A N이에요, 맞죠? 분자는 뭐가 되냐면 둘의 교집합입니다, 맞아요? 근데 둘의 교집합이 뭐야? 포함 관계 있기 때문에 A N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 1이 되죠. 조건부 확률을 관찰해 봤더니 A, N에 대한 A, M의 조건부 확률은 항상 1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N의 배수 중 M의 배수의 비율은 당연히 1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6의 배수 중 3의 배수의 비율은 당연히 1이겠지. 왜? 6의 배수는 다 3의 배수니까. 그럼 확률이 1이라고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어? M은 1이 아니라며. M이 1이 아니란 얘기는 PAM이 1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1의 배수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M이 1인 경우에만 전체 집합이잖아. PAM이라는 건 이 중에서 M의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 조건부 확률 1이죠. 그럼 너가 1이고 넌 1이 아니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고 종속이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곱셈 정리 보세요. 자, 차례대로 신나게 확률 곱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6개의 당첨권이 포함된 20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두 사람이 값을 순서로 하나씩 뽑을 때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럼 봐봐. 둘 다 당첨, 그럼 값이 당첨될 확률은 20개 중에 6개죠. 20분의 6이에요. 맞죠? 그럼 당첨이 됐어. 그럼 당첨이 됐다면 한 개를 뽑은 거지. 당첨권도 한 개가 빠진 거고 전체 20개 중에서도 한 개가 빠진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남냐면 19개가 남고 을은 그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끝이에요. 약분하시면 끝. 계산을 하시면 되고 18번 요게 값이 당첨. 값 당첨. 이게 을 당첨.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자, 이번에 값은 노란 공 3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을은 1개, 5개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색깔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데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하는 거죠. 노란 공, 빨간 공, 이거 빨간 공, 파란 공, 이거 파란 공, 노란 공이 이긴대요. 순서대로. 그때 같은 색의 공이 나왔을 때는 공을 한 개씩 더 꺼내서 승부를 가지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값이 이길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값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각각 노빨파. 자, 승리는 이렇게 승리합니다. 노빨파, 다시 노, 이렇게. 근데 너는 노랑이랑 빨강을 가지고 있어. 아니, 33. 을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너는 빨강이랑 파랑을 갖고 있어요.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값이 이길 확률을 보고 있어요. 값승. 그럼 봐봐. 각각이 뽑아야 되거든? 값이 처음에 노란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빨간 공을 뽑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만약에 값이 노란 공을 뽑는다면 걔는 확률이 6분의 3이 됩니다. 얘는 값이 노란 공을 뽑는 경우. 값이 노란 공을 뽑았다면 을은 반드시 빨간 공을 뽑아야지만 값이 이기겠죠? 6분의 1이 됩니다. 너가 을, 빨 더하기 만약에 값이 빨간 공을 꺼냈다면 값, 빨
곱하기 너가 을은 파란 공을 꺼내야 되죠? 을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둘이 비길 수가 있습니다.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 얘가 갑, 빨, 을, 빨. 그럼 한 개씩 없어졌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갑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빨간 공을 뽑고 파란 공을 뽑는 경우인 5분의 2 곱하기 5분의 5가 되겠죠. 갑, 빨, 을, 파.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서로 이제 곱해서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볼 수 있다. 아니, 순서대로죠. 얘 노랑 뽑고 빨강 뽑고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번 한번 볼게요. 19번하고 21번 해야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 있대. 1회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중단하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다시 던진대요. 2회에서 4 이상이 나오면 중단하고 3 이하가 나오면 다시 던진대요. 세 번째에서는 그냥 던지고 게임을 끝낸다고 합니다. 자, 갑이 이 규칙대로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할 때 밑줄 마지막으로 던진 주사위 눈이 5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번 던져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5 미만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다시 5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5 미만 나오고 두 번째 4 미만 나오고 마지막에 5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 경우들을 다 나눠서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냥 처음부터 1회 시행해서 5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냐면 6분의 1이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1회, 2회 이렇게 너가 5 미만이 나오고 미만 그 다음에 너가 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5 미만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 그 다음에 5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세 번째 1회, 2회, 3회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5 미만 4 미만 다시 5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5 미만 나올 확률은 6분의 4 4 미만 6분의 3 마지막에 6분의 1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이렇게 경우 다 나눠서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확률을 쭉쭉쭉 이렇게 곱해서 표현한다. 넘어갑니다. 22번으로 갈게요. 22번 하고 독립시행 조금 하고 그래 제 시간이 끝나겠는데? 자 AB가 서로 독립이래요. 독립이고 밑줄. 일단 AB가 독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서로 같다예요. 같다. 즉 PA바 B는 그저 뭘 말하는 거냐면 PA를 말하는 겁니다.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역시 그냥 P, B의 여집합을 말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A, B,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자, 이 중 하나만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 됩니다. 나머지도 독립이 된다. 요걸 써놓으세요. 즉 무슨 소리냐면 A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 B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독립이면 A, B도 독립이고 A랑 B의 여집합, B랑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독립이 된다. 이 네 가지 관계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돼요. 얘는 증명이 가능하거든. 하지만 증명 시황상 생략을 하고 혹시 내신 때 이거는 뭐 직보 같은 때 증명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니까 궁금하시면 그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증명은 별로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상식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사건이 서로 독립인 거를 뭘 가지고 한번 볼 거냐면 뭘 할까? 그냥 문이과를 가지고 할게요. 전체 대한민국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 전체 대한민국의 70%가 이과라고 합시다. 30%가 문과. 보통 이과가 좀 더 많죠. 70% 너무 선 넘었나? 그냥 할게요. 70% 30%. 근데
여학생인 사건과 여학생인 사건, 그 다음에 이과인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한다면 여학생인 사건이랑 이과 1 사건이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전체 중에 70%도 이과지만 여학생 중에 70%도 이과란 얘기예요. 그죠? 비율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여학생 중에 70%가 이과고 전체 중에도 70%가 이과면 남학생 중에 몇 프로가 이과일까? 당연히. 똑같이 70%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아니, 그 소금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소금물의 전체 농도가 60%야. 근데 이 부분의 농도가 60%야. 그럼 나머지 부분의 농도는 역시 60%이지만 전체가 60%일 거 아니야? 그런 비율적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비율적 동일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A와 B의 여집합 입장에서도 또는 A의 여집합과 B 혹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입장에서 다 서로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가볍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거는 결국에는 PA와 PB의 여집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준 거예요. 너는 그저 PA를 준 거고 너 역시 조건부 확률을 준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너를 준 겁니다. 너가 3분의 1. 그러니까 PB를 준 거죠. 이렇게 AB를 줬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 합집합 B를 물어보고 있어요. A 합 B라는 거는 둘을 더하고 교집합을 빼야 되죠. 근데 독립일 때는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확률을 서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를 이렇게 바꾸는 게 독립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집합끼리는 서로 곱하고 조건부는 그냥 뒤에 조건을 떼버리고 이게 독립에서의 쓸 수 있는 식에 대한 변형이에요. 계산하시면 끝이죠? 갖다 넣으면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 24, 그 다음에 뒤에 딱 세 문제만 할게요. 26번까지만 할게요. 23번. 독립시행의 확률은 내신에는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보통 막 서술형 마지막 문제라든지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은 아니에요, 사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육각형의 한 꼭지점을 출발해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 P가 아니고 전 P입니다. 전 P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그 외에는 1만큼 움직인데 5번을 던졌을 때 밑줄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올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 P가 있고 너에서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3의 배수일 때는 플러스 2만큼 가고 이때는 플러스 1만큼 간대요. 총 5회를 시행할 겁니다. 5회 시행. 5회 시행.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1부터 6까지니까 3의 배수는 3분의 1. 그 외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죠. 각각의 확률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 위치로 5번 만에 돌아가려면 플러스 2나 플러스 1을 쭉 계속 연달아 하다가 5번 시행을 해서 뭘 만들어주시면 되냐면 6의 배수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맞죠? 즉 예컨대 어떤 게 가능하냐면 너가 4번 나오면 어때? 플러스 2 1번, 플러스 1이 4번, 총 5번 시행했고 합이 얼마예요? 정확히 6이죠.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나? 내가 최대한 플러스 2가 나온다고 해도 2바퀴 돌 수 있나요? 12 만들 수 있어요? 12를 못 만들죠. 플러스 2 5번이면 플러스 10인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너 1번, 너 4번 나오는 이와 같은 경우밖에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사건이 한 번, 3분의 2의 확률로 그 외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4번 나와야 되거든? 그럼 5번의 시행 중에서 너가 1번, 너가 4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5번의 시행 중에서 너가 1번 나오니까 그 한 자리를 골라주시고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한 번 등장한 거고 나머지 3분의 2라는 확률이 4번 등장하더라.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5번의 시행 중에서 3의 배수가 총 5번의 시행 중에서 처음 나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3의 배수가 등장할 그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51. 나머지는 그냥 확률을 그냥 개수만큼 곱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4번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문제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 풀면 이제 다들 답이 이게 안 나온다고 막 오타라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10병 중에 1병의 비율로 1병 더 주겠대요. 근데 3병을 구입했는데 경품으로 정확히 1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 10의 4승분의 3의 K승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라. 지금 총 3병을 구입했죠. 3병 구입 중 1병이 당첨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이야. 3개 중에 당첨될 녀석을 골라야 된다고. 그게 31이에요. 맞죠? 곱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된다면 10분의 1의 1승 1개. 나머지 10분의 9가 되겠지 뭐. 10분의 9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을 봤더니 이상해요. 분모가 10의 4승이에요. 우린 분명히 10의 3승이 나오거든? 분모가? 안 맞죠? 이거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0의 3승분의 3의 5승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이 3병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1병이 당첨됐죠. 중요한 거는 당첨이 되고 난 마지막에 그 1병은 당첨이 되면 안 돼요. 받은 1병이 당첨이 되지 않는 확률을 곱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사실은 계속 받을 수 있죠. 당첨된 거 또 까가지고 봤더니 또 1병 더, 또 봐서 또 깠더니 또 1병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실제 이게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5번, 6번인데 그냥 둘 다 합시다. 시간 여유가 되네요. 자, 응? 25, 26 하고 가. 응. 자, 보세요. 프로 농구 챔피언은 총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면 우승이 된대요. 근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거는 승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반반인 HK가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밑줄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해라. 자, 우승팀이 결정된다는 거는 6번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끝났게? 3대 3? 3대 4? 6번인데? 당연히 4대 2로 끝났죠. 그렇다면 마지막엔 누가 이겼게? 우승팀이 이겼겠죠. 그죠? 우승한 애가 이기면서 끝나야 돼요. 그지? 그럼 나는 H가 우승했을 수도 있고 K가 우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 자체는 그냥 H가 우승했다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합시다. K가 우승할 확률이나 H가 우승할 확률이나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여기서 누가 반드시 승을 해야 되냐면 H가 승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H가 우승하려면 H가 이기면서 끝나야지. 아, 내가 마지막은 졌는데 우승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6번째만 딱 끝난다는 얘기는 맞죠?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5경기 중 H가 몇 승 해야 돼요? 3승 해야 되죠.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5개 중에서 H가 3판을 이겨야 돼. 그럼 5개 중에서 너가 이길 걸 고르시면 됩니다. 53. 그 다음에 H가 이길 확률과 K가 이길 확률은 같아요. 둘 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누가? H가 이겨야 된다고. 곱하기 2분의 1. 쟤랑 논리가 완전히 똑같죠? 마지막에 H가 우승하면서 끝나려면 반드시 마지막엔 H로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즉 어떻게 할 수가 없냐면 6자리 중에서 H가 이길 4자리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내가 H가 연달아서 4번 나왔으면 한 번에 4승하고 끝났을 거라고. 굳이 농락한다고 2판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H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당첨되지 않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였죠. 자, 26번까지. 독립시행이 좀 변형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을 지금 넣은 건 아닌데. 자,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원점을 출발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2 이하가 나오면 X축 플러스 1, 3 이상이 나오면 Y축 플러스 1만큼 움직인대요. 그래서 2 이하랑 3 이상이죠? 너가 X 플러스 1,
그건 y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5번을 시행을 할게요. 총 5회 시행을 했고, 다시 써먹으면 좋고, 너가 2,3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2,3에 도달했을 때 밑줄.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캐치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내가 5번을 실행했을 때는 얘가 2,3이 아닌 다른 점에 놓였을 수도 있어. 5,0에 있을 수도 있고 0,5에 있을 수도 있어. 3,2에 있을 수도 있고 1,4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뭐만 보겠다는 거야? 2,3에 도달했을 때 그때만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확률을 일단 구하라고. 2,3에 도달할 확률을. 그게 분모로 들어가고 조건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1,2를 지나지 않고 2,3에 도달한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지나고 도달한 거를 빼주는 게 편하겠죠. 여사건까지 관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조건부에다가 여사건까지 관찰하는 아주 기가 막힌 문제예요. 잘 보세요. 5회 시행 후 2,3에 도달했다는 거는 너가 2회 나오고 너가 3회 나와야 되죠. 맞죠? 그럼 2,3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쉬워.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넌 3분의 2고 그럼 하면 되잖아. 5번 중에 2번 5시 2 곱하기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 자, 얘가 분모라는 겁니다. 분자에는 누가 올 거냐면 그 중에서도 나는 1,2를 지난 거를 구할 거야. 1,2를 지난 거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럼 1,2를 지나려면 2,3까지 갈 건데 중간에 1,2를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1,1을 또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3번 시행 중에서 너가 한 번, 너가 2번 나오는 거죠. 그게 3시 1에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제곱이 될 거고 너가 한 번 나오는 거죠. 2시 1에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1승 이렇게 됩니다.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3시 1 너가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제곱 곱하기 2시 1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1승 너를 마지막에 1에서 빼시면 끝.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1,2, 1,1 가서 2,3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1,2 가는 게 이만큼 1,1 가는 게 이만큼 최종적으로 2,3에 도달했다. 그게 전체는 이만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